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안팎으로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어도 4.15 부정선거 우리는 이 한 놈만 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놓치는 순간 2년 후에 대선 없어요. 2년 후에 대한민국에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올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똑바로 세워지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 놈만 패기 위해서 앞장서신 분, 깃발 들어주신 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재단에 피를 뿌려주신 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에도 와주셨습니다. 다행히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에다가 오늘 뭐 비 소식도 약간 있던데 오늘 이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 대표께서 다행히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법원은 왜 25건 이렇게 재검표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질 않느냐, 왜 받아들이질 않고 재검표를 미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이 좀 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딱 한마디라도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재검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8.15라는 큰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 행사가 될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뭐 하야하라 이런 것도 좋게, 퇴진도 좋겠지만 반드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권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8.15 행사를 어디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검표 실시를 외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검표를 실시하라라는 것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검색 언어로 올려보자 해서 그 검색이 그 세대별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로도 올라갔다, 이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유승수 공동대표 계시죠. 유승수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애국 유튜버들이 중심이 돼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죠. 5월 5일부터 밤을 새고 계시는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밤을 새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유튜버들이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는 쓰레기차, 폐지차를 몰래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서울 시흥대로에 있는 우진 고물상 앞에 섰어요. 그래서 거기 서길래 뭘 싣고 왔느냐 물었더니 그 운전기사분께서 그러셨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하치를 하고 가서 그 쓰레기를 뒤져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갑툭튀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벌써 2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진석, 박수현이라는 이름이 쓰인 투표용지였습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QR코드가 찍혀 있었다는 것은 사전투표용지라는 것이었는데,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까지 찍힌 그런 완벽한 투표용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찢긴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멀쩡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면은 안 된다. 이게 왜 여기에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나올 리가 없다. 그거는 어디에서 투표를 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빼서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유튜버들이 버린 것이다. 이런 모함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경주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경주에서 투표가 된 사전 투표용지였는데 프린터로 뽑다 보니까 구겨져서 잘못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고 다시 뽑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선관위가 아무 말 잔치나 하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QR 코드는 일회성이다. 딱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다음 게 또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알 수가 있다. 그건 무작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을 자기네 입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를 찢어버리고 다음 거 똑같은 번호에, 일련 번호에 QR코드를 생성해서 그 QR코드로 투표한 것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해온 딱 똑같은 QR코드를 가진 투표용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다 부정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것은 그 폐기물을 따로 담는 봉지에 봉인을 해서 버렸다. 그런데 그 용지, 그 봉투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그 봉투에는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봉인된 봉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외 투표지, 제외 투표인 투표 용지, 그 명부를 찢어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인 테이프도 붙어 있었고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봉인 테이프와 봉인을 찍었다는 것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찢긴 채로 발견이 되었고 내용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투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 절차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면 뭐예요? 실수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무효 선거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는 바로 무효라고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여기 우리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소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출마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거기에선 무엇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훑고 뒤를 쫓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선관위는 무법지대라는 게 판명이 된 거죠. 예, 헌법 위에도 있고 헌법도 위에 있고 헌법도 자기 밑에 있고 법률도 자기 밑에 있고 국민도 자기 밑에 있는 이런 오만방자한 중앙선관위를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민간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들의 대표들이 계시죠. 그 대표들이 어떤 사람과 24번의 통화를 했다. 어떤 사람과는 25번의 통화를 했다. 해서 통신을 또 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전화를 다 엿듣고 있다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 기분이 어떤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긴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요. 다음에 억압받는 독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 시대에서 어떻게 독재로 넘어가는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통신감청과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이 정권을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 사막의 낙타 코를 얘기하는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이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바깥에서 자던 낙타가 얘기를 했습니다. 코를 내밀고 코를 들이밀고 텐트 안에 들이밀고 이거 추워서 그러는데 내가 제일 추운 게 이 코니까 이 낙타의 코만 좀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럼 코만 집어넣어라 했더니 얼굴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코 집어넣은 김에 얼굴도 좀 집어넣자고, 다음에 목이 춥다고, 다음에 어깨가 시리다고, 다음에 허리가 차가워서 안 되겠다고, 들어오는 김에 엉덩이까지 들어오자고, 꼬리만 남겨놓을 수는 없지 않냐고 그래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솝우화의 제목이 하필이면 낙타의 얼굴, 낙타의 꼬리가 아니고 낙타의 코예요. 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낙타도 코, 목, 허리, 등, 어깨, 엉덩이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낙타의 코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창을 던져요. 창으로 뭘 찌른다고 할 때 그 창이 쑥 들어갈 때까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창 끝입니다. 창 끝. 그 창 끝을 영어로는 spearhead라고 합니다. 그 창 끝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 문재인도 갈아치고 싶고, 지금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 부정선거를 만든 5명의 적도 없애고 싶고, 대법원 저 사람들도 바꾸고 싶고, 다음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몽땅 바꾸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또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석방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화살촉, 창 끝이 되는 것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검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한 연수을 지역의 재검표입니다. 이 재검표 다음에 이 4.15 부정선거 규탄 대회하는 우리들, 이 규탄 대회를 혹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혹시 저 민경훈을 위해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둑맞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참정권, 이것을 되찾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주 씨 저기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대법원 판사들, 특히 주심 4명, 4사람에게 민경우 것 빨리 까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저기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명예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Justice. 저 사람들을 대법관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Justice, 대법관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한 장씩 만들어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저 앞에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 차 앞에서 흔듭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거라. 당신에게서 법을 배운 우리가 부끄럽다. 당신은 우리의 역사를 망칠 작정이냐.
이렇게 외쳐서 그들의 명예감을 자극합시다. 그들에게 수치감을 줍시다. 그들에게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 곳이라도 먼저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순간 재검표 이후에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5명의 오적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번 선거에서 공공의석이라고 얘기했던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QR코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외칩시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순서들이 준비하고 있고, 신발 열사 오셔서 그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 민주 세력이여 총 골겨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애국 자유시민이여 총 단결하라. 대법원은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예, 따가운 시간에도 이 따가운 볕 안에서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우, 위로. 각자 잘 타셔야 돼요. 이 박세트가 나이가 들어나, 나이가. 하나, 둘. 멋있습니다. 싸워도 즐겁게 싸웁시다. 멋있죠. 여기 유령들이 투표해요. 잡아주세요. 정예인 날 용서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고소 너도소야. 부정선거 고발 진실찾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뜨거운 날 이렇게 뜨거운 검은 우산 쓰시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애국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